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기상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로 예측 불허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게릴라성 폭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지난주 제19호 태풍 쏠릭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시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 주는 내내 계속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 쏠릭과 이제 20호 태풍이죠. 히마론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급속히 동쪽으로 빠져나갈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습니다. 네. 약화되면 동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 북쪽에서 다른 공기가 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전선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번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 아닙니까? 500mm가 넘는 네. 폭우가 내렸는데 이런 폭우를 갖다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그때 쏠릭이 올라올 때 그 인터넷에서 21호 태풍을 올린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였죠. 아하. 근데 그 가짜였는데 그게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이게 대만을 통과해갖고 중국 남부로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태풍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와 비구름을 갖다 우리나라 쪽으로 남서풍을 타고 유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마전선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지난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서부터 영향을 주면서 계속 북상에 올라왔던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6월부터 7월까지 초여름 이때 장마철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마철에는 별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가을 초입 들어서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가을 장마냐? 이런 궁금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름 장마와 가을 장마 두 개로 구분하는데 네. 여름 장마는 대개 한 달 정도. 그다음에 가을 장마는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 장마 올해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중부지방 같은 경우 평년의 반도 채 내리지 않았는데 가을 장마 같은 경우 기간은 짧은 대신에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으로 수축을 해나가고 북쪽에 찬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서 며칠 정도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서로 세력이.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데 가을 장마는 기간은 짧아도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수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많이 발달하는데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4년에 왜 그때도 가을 장마였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북한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줬던 때도 이때 가을 장마고요. 1990년 가을 장마 때도 일산 뚝이 무너지면서 고향처럼 엄청 많이 침수됐던 이것도 가을 장마입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남부 지역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남과 북으로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했는데 이건 어떤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마전선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네. 장마전선이 어차피 우리나라 주변에서 만들어지면은 남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제 만들어지면 처음에 남부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북상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 밤부터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는 주로 충청 쪽에 집중호우를 뿌렸고요. 화요일 날은 경기 남부 쪽,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저께 밤서부터 어제까지는 주로 이제 중북부 쪽이었죠. 수도권하고 이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이게 차례로 쭉 올라왔던 장마전선이 어차피 끝나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비는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한참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우 경보가 뒤늦게 발령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상청은 날씨를 생중계하는 것이냐 예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상청에서 근무는 안 했지만 예보를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번에 이제 기상청 상당히 당혹스럽다, 네. 상상 이상이다, 이런 어쨌든 대화는 저는 예보관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쪽에서 올라오던 그 호우대가 서울 쪽에 이렇게 크게 영향 안 주고 북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북상을 하던 이 호우대가 갑자기 다시 서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개 기상청에서 미리 호우특보나 예비특보를 발령을 하는데 그거 할 시간이 미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현상은 정말 보기 드문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이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상당한 호우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내리고 내려오던 게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밤중에 새벽에. 그래갖고 이제 경기 북부에 또 엄청난 호우를 내렸는데 실제로 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버티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후 변화가 예보를 내기에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번 게릴라성 호우가 그렇고요.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와 같은 기상 이변들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가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게 기온 상승인데 기온 상승이 된다는 것은 폭염이라든가 이제 많은 강수량도 어차피 기온이 올라가면 많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서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허리케인 3개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그 예측이 사실 실패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이 7월에 그 폭염, 그다음에 홍수 이 예측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오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는 벗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어떤 극한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앞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오전까지는 주로 충청, 전북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최고 150mm까지 보고 있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이 전선은 토요일 날 제주 영향을 주고 가을 장마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남쪽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나면 이제 뭐 가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북쪽 고기압이 내려오니까 여름하고 기온은 올라가더라도 틀립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이제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네. 이제는 뭐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은 9월에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폭염 같은 건 없고요. 낮에 뭐 좀 햇빛으로 따갑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더위는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